네, 안녕하세요. 웰스탁 수급으로 보는 짧은 점심시간입니다. 오늘은 7월 29일 월요일이고요. 네, 주말 사이에서도 뭐 미국 대선, 네,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해리스가 경합 지역에서도 굉장히 박빙으로, 뭔가 이제 호감도가, 지지율이 올라가는 양상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물론 이게 뭐, 까마귀 나자 배 떨어진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 금융시장이 좀 안정되는 흐름을 가져가 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예, 지난 금요일 PCE 결과가 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예, 어쨌든 그 트럼프와 해리스의 성향이 매우 엇갈린다라는 점에서 뭔가 시사하는 바도 예,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관련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경합지가 주요하다고 했죠. 예, 어차피 미국도 예, 민주당, 공화당 나뉘어 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예,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극복이 안 되는 지역도 물론 있습니다만 요번에는 솔직히 좀 많이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 뭔가 경합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거는 예, 폭스는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도 보수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에 좀 친화적인 좀 매체죠. 그래서 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예, 이런 것들은 조금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도 보수가 좀 더 강한 매체도 있고 예, 진보가 강한 매체도 있습니다. 폭스는 네, 보수 성향이 좀 강한 매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트럼프가 9월에 대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 있고 야 여기서 과연 어떻게 될까? 굉장히 좀 이슈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폭스에서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자기한테 좀 더 유리한 쪽에서 하자. 원래는 아마 CNN이나 이쪽으로 하려고 원래는 예정인데 그쪽 원래 진보 성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거 발을 빼려고 하는 건지 지금 조금 트럼프가 수세에 몰리는 좀 양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 폭스에서 예, 요 경합주 지지율인데 이게 22일에서 24일이니까 좀 지난 거예요. 그래서 예, 최근의 흐름이면 아무래도 해리스가 좀 더 예, 우수하지 않을까 좀 싶긴 한데 예, 어쨌든 간에 경합지가 중요하다고 했고 여기서 예, 대선의 판가름이 결정된다고 했죠. 근데 뭐 미시간에서는 동률이고요. 펜실베니아 중요하죠. 19석입니다. 예, 그래서 49 동률이고 그리고 미네소타는 오히려 해리스가 앞서요. 이쪽은 그리고 위스콘신은 예, 딱 1% 차이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경합주에서도 박빙이고 오히려 예, 해리스가 유리한 쪽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의 어떤 그동안은 이제 바이든한테 사실 대통령한테 좀 가려져 있죠. 예, 이분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예, 최근에 본인의 예, 선명성을 굉장히 좀 드러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네, 제가 뭐 주말에 마켓 인사이트 올려드렸습니다만, 예, 오바마, 그죠? 예, 부부가 예, 드디어 이제 해리스를 지지하는 공개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원래는 개인적으로 전화로 예, 미리 전달을 했지만, 예,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의 어떤 이제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조금은 예, 지지가 늦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뭐 타블로이라든지 좀 더 민주당이 뭔가 서로 싸우기를 바라는 쪽에서는 뭐 오바마가 해리스를 뭐 싫어한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타블로이드판 또는 가짜 뉴스들이 있었습니다만 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자기들이 보는 쪽으로 보고 싶어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예, 그렇다는 거. 예, 우리가 미국이 굉장히 좀 선진국이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좀 선진국이고 이런 거를 바라지만 예, 여기도 사람 사는 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한테서 많이 배워왔지만 또 미국도 예,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어쨌든 간에 오바마 부부가 공개 지지를 선언함으로써 네, 해리스에게는 세 개의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예, 정통 예, 민주당의 지지층이죠. 예, 이것을 결집할 수 있다는 부분이 첫 번째 기회였고, 그리고 두 개,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보면, 물론 해리스가 좀 더 우리 경제에 도움되는 거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지만, 트럼프가 되면 좀 안 좋은 측면도 사실은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네, 어떤 트럼프라는 분 자체가 어떤 증오 정치 또는 이런 이제 분열 이제 이런 것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로는 좀 통합이 어렵다라는 부분 좀 말씀 좀 드렸고요. 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예, 난타전. 네. 굉장히 셉니다. 그쵸? 대선 후보란 사람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있나. 또 그런 것들을 의연하게 받아내는 해리스. 예전에 힐러리 클린턴이 못했던 부분이죠. 아, 그래서 여장부다. 네, 말씀 좀 드렸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제가 전달을 드렸습니다. 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역시 이제 PC, 예, 우리는 경제 지표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예, 경제 지표. 물론 이제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책도 중요하고 오죽하면 이제 부통령도 중요합니까? 특히나 이제 뭐 바이든도 그랬고 트럼프도 그렇고 고령이다 보니까 차기 이제 부통령이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고령이신 대통령 후보 입장에서는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벤스도 그렇지만 가족들이 그 아들들이 가족들이 조금 정치에 많이 개입하는 것조차도 좀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 드렸었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관심이 당연히 없을 수가 없고요. 네. 그렇죠? 우리한테 먹고 사는 것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경제 지표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PCE 헤드라인은 역시 이제 유가가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도 좀 잡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2.5에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준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코어 PC는 살짝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어서 2.6으로 동률인데 근데 전달 대비하면은 예상치랑 맞아요. 0.2, 0.2. 전월 대비해서는 예상치에 부합하지만 네. 전년 대비해서는 조금 아쉽다. 이런 거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소수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크게 아쉬울 필요는 없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PC가 좀 둔화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패드워치상으로 금리 인하 시기가 거의 뭐 9월에는 좀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사실은 FOMC가 있습니다. FOMC가 있지만 금리 인하 확률이 높진 않아요. 높진 않은데 혹시 그러더라도 깜짝 인하가 있지 않을까? 이거는 뭐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금리 인하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연준의 파월의 발언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그래서 다음 FOMC 9월이죠. 9월에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파월의 그런 어떤 예위 수준의 발언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9월에 보면 0.25 또는 빅스텝이라고 하죠. 50bp, 즉 0.5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도 금리 인하 시기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중립의 의무가 있어요. 누구 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이제 연준 본연의 어떤 기능이 마비되는 거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제 지표가 그래서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어쨌든 뭐, PC도 뭐, 잘 됐고요. 그쵸? 물가 지표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역시나, 해리스, 어쨌든 뭐, 해리스는 뭐, 바이든의 정책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더 시장에 안정을 준다. 그리고, 트럼프는, 좀 불안정을 주는 이유가, 확실히 자기가 이제 그때그때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이제 불확실성에다가 본인이 말해놓고도 뒤집어 버리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해리스가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또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개인적인 후보로는 있을 수 있다라고 저도 인정은 다 합니다. 그리고 국채 금리 역시 이제는 이제 그 금리 인하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PC 결과도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4.1로 다시 4.1대로 좀 내려왔고요. 그리고 유가도 다행스럽게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어쨌든 77달러 WTI 80달러 아래서 안정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형 역시 이제
뭐 이러면서 그죠? 예, 제가 뭐 그 마켓 인사이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고립주의는 결국 그죠? 이렇게 미국만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결국에는 미국한테도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결코 미국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안 됩니다. 서로 연결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본도 지금 이제 뭐 2%대 그죠? 오랜만에 또 반등하고 있고 그리고 항생도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만도 역시 좀 반등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시아 증시에서 전통적인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동맹 국가죠. 한국, 일본 그리고 뭐 대만도 여기에 속할 수 있는데 시장이 좀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이게 우방을 좀 챙겨주는 좀 해리스가 우리한테도 훨씬 좀 낫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의 안정성도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요. 네, 코스피도 지난주 121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 흐름입니다. 역시 그 트럼프로 거의 뭐 이게 끝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지금 뭐 분위기가 좀 역전되고 있죠.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더 안정감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정책의 안정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스닥이요. 코스닥이 아직도 좀 아쉬운 흐름이긴 하지만 역시 이제 좀 눈치를 좀 보고 있죠. 과연 해리스가 극적으로 역전을 이뤄내서 될지 요거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매매 동향 오늘은 어쨌든 이러든 저러든 경제 지표로 보나 PC 결과로 보나 어쨌든 그 해리스의 어떤 선전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시장에 안정을 주면서 매수 우위를 가져가 주고 있고 그러면서 코스피 코스닥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혐오이요, 그쵸? 뭐 어쨌든 뭐 트럼프 뭐 개인적으로 뭐 싫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이런 게 이제 경제의 불확실성 자체가 악영향을 주고 그리고 기존의 어떤 그 동맹이라든지 이런 틀을 깨는 것 자체가 전 세계 어떤 흐름에 있어서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 불확실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오늘은 좀 안정된 흐름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선물도요, 그쵸? 그동안 이제 지수 하락, 하방을 견인했다라고 하면 오늘은 그래도 상승 쪽에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선물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뭐 사실은 뭐 엔비디아의 어떤 뭐 HBM 예전 같았으면 이런 뉴스로 해서 크게 올라갔을 텐데 예전하고 좀 흐름이 좀 다르죠. 아무래도 인공지능이 상반기에 좀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좀 전반기와 같이 그런 퍼포먼스 그런 흐름을 가져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에 뭐 수주를 했다 안 했다 이제 테스트 통과했다 안 했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만 크게 올라가진 않는 흐름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실적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61선에서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PC 결과도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특히 벤스, 트럼프 둘 다 강경하죠. 그래서 고립주의가 결코 미국에도 도움이 크게 되질 않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오늘 또 이게 뭐 어쨌든 매수매도 계속 좀 엇갈리고 있죠. 역시 좀 눈치는 아직 보고 있습니다. 눈치는 보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방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반면에 현대차 지난주에 그 포드, 미국의 포드가 그 미국의 그 테슬라는 당연히 원래 전기차 회사고 포드하고 GM이 아직까지 크게 전기차에 대해서 대응을 아직은 완벽하게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좀 우려감에 지난주에 포드의 하락이 좀 컸었는데 현대차는 사실 잘하고 있죠. 뭐 내연기관도 잘하고 있고 전기차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하이브리드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내년에는 수소 연료전지도 출시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형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현대차는 뭐 실적으로 보나 좀 지나치게 이렇게 좀 낙폭이 크면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있죠. 오히려 최근에 이런 조정이 크게 기회를 주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길게 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기회가 된다 라고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2차 전지가 아무래도 이제 해리스가 좀 선전하고 하면서, 그죠? 좀 이제 당선 가능성이 예전엔 전혀 없었다가 이제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뭐 관련주에서 뭐 테마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테마죠. 이게 뭐 실제로 이거는 뭐 그야말로 좀 테마인 거고요. 실제로는 친환경 섹터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데, 워낙 여기는 좀 아무래도 시총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반도체의 어떤 이런 수급을 좀 받아줄 수 있는 게 2차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지 않다 보니까 좀 눈치를 좀 많이 보고는 있습니다만, 역시 이제는 시장이 이제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바닥권에 왔고, 그리고 대주전자 재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일단 121선에 반등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는 음극재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실리콘 음극재. 이거는 실리콘 음극재는 이제는 뭐 많이 이제 들어가죠. 요번에 기아 EV3에서도 그렇고 실리콘 음극재가 향후 많이 들어간다 라는 측면에서는 좀 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오늘도 6% 반등 흐름이고요. 어쨌든 뭐 차트도 너무 이쁘게 잘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좋았던 게 PNT가 있습니다. 비슷하죠? 대주전자 재료랑. 역시 이제 여기는 장비 업체인데 올해 실적이 올해 드디어 이제 폭발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여기도 121선까지 왔다가 이런 것들은 좀 기회가 되죠. 그래서 앞전에서도 올라갔었던 게 이유가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3%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이 올라갈수록 이런 2차 전지 또는 친환경 섹터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그렇죠?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죠. 먹산인가요? 어쨌든 얘기를 하는데 먹고 사는 거 중요하다는 얘기 제가 먼저 했습니다. 제가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먹사니즘, 그렇죠?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기 전에 훨씬 더 제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훨씬 더 먼저 얘기를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는 좀 무난하게 움직이죠. 아무래도 뭐 해리스가 됐든 트럼프가 됐든 어쨌든 뭐 이쪽 섹터는 금리긴 하시 아무래도 수혜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건 뭐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나 병원을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방향성이 정해지면 당연히 그쪽으로 흘러가겠죠. 그런 것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4%대 그리고 종근당 4%대 아직도 우리가 보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좀 싶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실적이 받쳐주는 제약바이오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엔터가 아직도 그렇게 크게 반등은 사실 못하고 있죠. 그쵸? 이제 그런 흐름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엔터를 종합적으로 한번 좀 살펴봐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미니진의 어떤 요것 때문에 악재가 계속 최근까지 좀 주가에 안 좋은 흐름을 가져갔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BTS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이런 어떤 슈퍼스타가 부재해도 아쉽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엔터가 좋지 못했던 이유 중에서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시아권에서는 다 성공했어요. 뭐 제어액도 성공하고 그리고 뭐 하이브도 성공하고 다 했는데 과연 아시아를 벗어나서 여기서 성공이란 것은 그러니까 여기처럼 캣차이가 미국에서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적이 미국이라든지 이쪽이 많습니다. 이런 신규 IP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신규
아이돌 그룹의 성공이 아직까지는 선례가 없었습니다. JYP가 했다 솔직히 망했거든요. JYP가 안 좋았던 이유입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하이브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고, 기존에 뭔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을 많이 해왔어요. 그중에서 이제 좀 기대가 되는 게 캐치아이인데, 네, 물론 하이브가 물론 자금력도 있지만 굉장히 좀 공을 좀 많이 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싱글이 두 번째가 발매가 됩니다. 그리고 정식 데뷔는 8월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상반기 최근까지 하이브의 주가가 좋지 못했던 이유는 이런 캐치아이 이제 신규 아이돌 그룹이죠. 여기에 마케팅비, 당연히 이제 신인 그룹이다 보니까 마케팅비, 그리고 곡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런 거에 대한 비용 때문에 실적이 조금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알겠지만 드릴 만큼 뭔가 퀄리티가 나오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두 번째 싱글, 그리고 이제는 8월이면 이제 정식으로 데뷔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네, 역시 여기서도 실적에 기여를 하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뭐 JYP라든지 잘 하지 못했던 부분을 하이브는 확실하게 좀 뭔가 이쪽은 좀 다르다라는 인상을 좀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퀄리티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네, 대부분은 미국 쪽입니다. 다양한 인종들이 여기 섞여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역시 이제 주가가 이제 뭐 많이 좀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미니진 사태 요거를 기자들이 많이 요거로 이제 좀 대박을 터쳤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언제 또 싸우나 맨날 이제 요런 거 이제 무슨 이제 기자들 아시죠? 하이에나처럼 막 물어뜯는 거. 그렇지만 뭐 그런 것도 이제는 너무 많이 좀 반영된 측면도 없잖아 있고요. 뭐 너무 많이 울고 먹었다. 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좀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뭐 17만원 아래서는 무조건 이제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캐치아이, 신규 IP, 그리고 요게 성공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는 이제 밸류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하이브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어유, 그죠? 디어유. 여기는 어쨌든 실적이 잘 나오니까, 그죠? 하방이 비교적 견조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약바이오도 좋고요. 이런 좀 엔터 쪽도 원래 이제 이렇게 방어주의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괜찮고,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도 보이는 이런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들 말씀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네, 감사합니다.